원자재를 알면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매주 금요일 원자재 랩 시간입니다.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곡물 시장에 대한 집중 분석을 준비해 오셨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고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김수연 이사가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할 텐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이거를 큰 거 한 방울 맞았습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빠진 거죠? 네. 아까 네. 딱 알맹이만 콕콕 찝어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그보다 더 명쾌한 대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러시아의 증산. 그렇죠. 요즘에 푸틴하고 바이든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신경전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미국의 쉐이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박살내겠다. 네.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회사채들이 있으니까 그게 부도가 나면은 확 무너지니까 그렇죠. 러시아 증산을 하면서 떨어졌다. 거기다가 유럽에서 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네. 뭐 혈전 문제 나오면서 좋아요. 이게 마이너스 7%나 뺄 그럴 이슈인가요? 네, 아니, 또 거기 두 가지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망치보다 높아가지고 네. 또다시 뭐 수급 부족, 재고 우려 이 문제까지 또 이제 겹쳐가지고 또 텍사스 날씨 풀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아니다 유가. 네. 어떤 입장이세요? 네. 지켜봐야 된다. 일가 중립적으로 지켜봐야 중립적입니다. 된다.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릴 네. 3대 곡물은 모두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가 얘기를 넘어가 보고요. 네. 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 추세대는 붙어 있는데 또 이게 진짜 확 떨어져서 WTI가 한 58달러, 50 뭐 그 밑으로 가게 된다면 저도 이제 반성해야죠. 근데 저는 유가 상승 문제이기 근데 때문에. 지금 네. 어제보단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래도. 요즘 인베스팅닷컴을 봤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곡물까지 오늘 곡물이 이미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곡물가 할 때도 시총상이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많잖아요. 그 그렇죠. 중에서도 곡물가 하면 딴딴딴 삼총사가 있죠. 네. 뭔가요? 옥수수 그리고 밀, 빵의 원료죠. 밀. 그리고 콩, 대두가 있습니다. 그렇죠. 밀은 이제 우리가 괄호 열고 소맥이라는 표현도 많이 이제 맞습니다. 쓰게 되죠.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이 시세가? 네, 지금 옥수수가 3대 곡물에서 네. 옥수수가 뭐 지난 4월에 비해서 85% 이상 올라갔고 네. 뭐 대두는 4월 저점 대비 72% 작년, 이상 네. 올라갔고요. 또 밀 소맥도 40%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이거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다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미 시세를 한번 냈네요. 네. 거의 뭐 70%, 80%막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됐었는데 자 그런데 저희 뭐 카페에서도 이렇게 보면 농산물 펀드라든가 곡물 투자는 다시 안 한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이유가 정말 그 대약세장이 길었죠. 꽤 길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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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 계기를 옥수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옥수수가 바야흐로 2012년으로 이제 거슬러 가는데요. 네. 아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차트도 함께 보이실 거예요. 네. 12년 8월에 8.4달러 이상에서 네. 2020년 4월에 3달러대로 푹 꺼졌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8년간 약세장. 그렇죠. 8년간 약세장이네요. 근데 이제 9년간. 작년 10월 중순 들어가지고 음. 2019년 10월에 기록했던 4월 4달러 선 넘겼고 네. 12월 28일 한 주 동안에 이제 또 2019년 6월에 찍었던 4.64달러 정점을 넘게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한 1, 2년 만에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옥수수는? 이게 네. 이제 상승 요인이 이제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중국에서는 수입이 증가했지만 또 네. 미국에선 재고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뭐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런 수출 물량은 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쪽에 이상기후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뭐 작황 문제. 네네. 작황 문제랑 뭐 메뚜기 뭐 그런 것들은 꼭 메뚜기 빠질 공격, 수가 없죠. 메뚜기 공격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생각납니다. 해외 토픽에서 이렇게 옥수수가 또 극적 반전을 거의 이제 9년 내 약세를 끝내고 왔는데요. 대두는 어떻습니까? 네, 대두는 2012년 9월에 거의 18달러 전 정점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2020년 5월에 하락세를 이어갔고 까지. 와. 네, 2020년 계속 8월 빠졌네. 말에 2019년 12월부터 9.49달러로 2018년 2월 최고치였던 10달러를 넘어서게 됐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이 역시도 또 작황. 네. 네. 비슷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고 네. 라니뇨라고 있잖아요. 네. 라니뇨가 장기화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겼고 그리고 또 중국의 사료용
이런 사료용 대두가 증가하면서 네. 또 재료 부축 증대 이런 기대감도 높았고 또 수요가 중국 돼지 사료가 늘어나고 재고 비축 그리고 바이오 디젤발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잘 살게 되면서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돼지를 먹일 이 사료인 맞아요. 콩이 또 필요한 대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또 폭발하면서 대두 역시도 긴 약세장을 끝내면서 최근에 급등에 성공했다. 소맥, 이 밀도 볼까요? 네. 밀은 똑같이 2012년 7월에 최고가였던 9달러 선이었는데요. 3대 작물이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2012년 하반기에 찍고 쫙 빠졌네요. 사이클이 상당히 비슷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2016년 8월에 최저가가 3달러 선이었는데 네. 2020년 6월에 4달러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작년 10월 초에 드디어 5달러 이상을 넘어섰고 쭉 올라가게 올라가는. 됐습니다. 네. 네. 밀은 뭐예요? 밀은 재배지도 넓고 그럴 텐데.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네. 이제 기후가 또 건조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 유럽, 북미, 흑해 지역 모두 작황이 좋지가 않았고 이제 네. 수출 물량도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3대 곡물 옥수수, 대두, 소맥을 봤고요. 밀을 봤고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렇죠. 네, 이거죠. 쌀은 쌀. 어떻습니까? 쌀 없이는 못 살죠. 네. 저희가. 쌀은 이제 쌀 가격 어떨까요?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쌀 가격이 그렇게 확 오를 리는 일단은 없다.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네. 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좀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쌀이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급차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쌀 재고 수준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쌀 가격은 당분간 이제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다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의 무기화를 많이 할 것이다. 원자재의 맞아요. 무기화. 네. 곡물 쪽에서도요. 이런 대량 수출국들은 이제 타고나는 거잖아요. 평야가 넓거나 날씨가 좋거나 네. 이미 좀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자국 내 곡물 시장을 보호하는 거가 스스로의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원유가 이제 목숨줄 같은 거기 그걸로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네.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금 문제를 이제 높였는데 네. 밀에 대한 세금을 톤당 뭐 25유로에서 50유로로 올렸고요. 옥수수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었지만 네. 25유로로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음료 가격이 올해 2달 동안에 7.7%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비슷하네요. 네. 다들 먹거리 물가들은. 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뭐 옥수수 수출 22%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도 이제 해외 수출보다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자 해서 가격 시장 안정화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또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수출을 줄이니까 전 네. 세계적인 수급이 깨지면서 가격은 또 올라왔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자, 저희가 오늘 곡물가를 다루는 것은 요즘에 뭐 투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화두잖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유가도 있지만 항상 그렇죠. 에너지와 먹거리입니다. 양대 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곡물가가 오르면은 이게 또 인플레를 당길 수가 있다. 아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에그리컬처 플랫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래가지고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네. 이제 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도 식량 가격 지수가 8개월 연속으로 실제로 올랐고 네. 우리가 시장 가서 보는 뭐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것도 실감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돌아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에그플레이션이 또 2번이 있었더라고요. 아, 언제입니까? 네, 뭐 첫 번째는 2006년부터 8년까지가 있었고, 2008년까지. 네. 네, 당시에 유가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네. 농약이랑 비료 가격이 덩달아 이제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또 이제 기상이변까지 있어서 생산량의 변동까지 있어서 차질을 빚었었죠. 네. 또 게다가 뭐 신흥국의 수요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영향이 쌓이면서 에그플레이션이 왔었습니다. 맞아요. 잘 보면 이 시기 기억해 보세요, 청취자분들. 2006년에서 2008년 8년. 생생하게 전 기억하는데 그때 곡물도 올랐지만 유가도 배럴당 뭐 맞아요. 110, 120달러였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2008년 말에 글로벌 세계 금융위기 빵. 터졌었죠. 네. 두 번째 또 곡물 때문에 물가가 끌어올린 게 2011년 때. 네. 이때는 미국의 뭐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그렇죠. 유럽의 재정위기 되면서 또 한번 금융시장이 크러쉬. 그래서 이 곡물가가 오르는 게 항상 좀 부담이 돼요.
예. 가장 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늘 중립적이지만은 이 또 한 번의 에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인베스팅닷컴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원인을 일단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네, 봐서 원인이 맞으면 올리는 거고 네. 물가가 아니면 이제 공물가가 안정되는 건데 그렇죠. 상승 원인들 뭐 있습니까? 네. 상승 원인들을 5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지만 뭐 곡물 사이클이 이제 1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여파들로 내년 올해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입니다. 네. 네, 초기에 뭐 식량 사재기도 있었고 그렇죠. 또 코로나19 네. 봉쇄 때문에 이런 뭐 사재기에 이어서 공급망까지 훼손이 됐었고 체인. 또 살충제 이런 것들도 접근성이 약화되면서 작물을 보호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 네. 그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살충제도 못 뿌리고 관리도 막 못하니까.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수확 작황이 안 좋아졌다. 그렇죠. 아, 네. 또 게다가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외국에서도 뭐 유럽은 남미, 미국은 북유럽에서 이제 계절별로 이런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힘든 일을 함께 해주시는데 네. 국경이 차단되면서 그때 숙련됐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이제 주지 못하면서 그때 예. 분명히 생산 차질이 또 생겼었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네. 이렇게까지 쿠션을 거쳐서 그렇죠. 이제 작황을 무너뜨렸다. 두 번째 곡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면 뭘까요? 네, 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많이 먹어서? 아니 뭔가요? 중국인데 아까 근데 정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 중국은 너무 진짜 어디 가서 빼뜨릴 수가 없는 게 니켈 최근에 또 장난 아니었죠. 네. 뭐 유가, 굴이 다 이게 영향을 한번 주잖아요. 쓰면 왕창 네. 쓰죠. 네. 와, 왜 곡물까지 하실 텐데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문제 때문에 돼지 사료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압력을 실어줬고 또 중국의 육류 수입량이 2019년 1월 이후로 증가 추세인데 예. 곡물 수입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전체에 이걸 다 빨아들이고 있군요. 그렇죠. 시장에 나오는 이 곡물들을. 두 번째가 중국 때문이다. 네. 또 세 번째가 있을까요? 네, 세 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지난해 1월 달에 체결이 됐었는데 합의 내용을 이제 다시 돌아보면 예. 중국이 뭐 2년 동안 2천억 달러 미국산 제품을 대거 드리겠다 네.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1년 동안에 이제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약속한 거에서 한 58% 정도에 미치지 못했어요. 예.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래도 뭐 향후에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약속 지키겠지, 미국산 농산물 드리겠지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수입을 이제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다가 관세를 또 붙이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때 맺었던 합의이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시 한번 또 무역 그렇죠. 분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재협의하자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네. 또 네 번째 원인은 역시 바로 그거네요. 네. 바로 무서워요. 네. 기후 문제. 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라니냐, 엘니냐 엘니뇨, 라니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차이 알고 계세요? 그게 외워도 네. 항상 헷갈리고요. 네. 방송에서 해도 헷갈려요. 엘니뇨의 친구 라니뇨. 네. 뭐 그런 라니냐.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기상 흐름이라고 하는 이런 무역풍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게 엘니뇨라고 하면 네. 반대로 강해져서 생기는 게 라니뇨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라니뇨라는 게 강한 이 무역풍 때문에 해수 흐름이 활발해지고 수온이 낮아지면 네. 당연히 이제 추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면은 서태평양 쪽에는 태풍과 폭우가 이제 생겨나고 동태평양에는 한파와 가뭄이 일어나는 이런 또 안 좋은 맞아요. 영향을 줍니다. 라니냐는 항상 기사 쓸 때도 보면 한파 쪽이 많이 맞아요. 이번에 가뭄. 텍사스 일도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역시 라니냐다. 그렇죠. 텍사스의 진짜 영향이. 네. 이상기후. 실은 이상기후가 나오면은 참 정말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니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그 동안에 라니냐가 뜨면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탄소 배출 감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텀이 일정 기간이 있는데 자꾸 짧아지게 되면 그만큼 환경이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일으켰다. 이렇게 엘니뇨, 라니냐 받고 메뚜기 때 네. 이건 좀 한번 확 떴다가 다시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좀 여전한가 봅니다. 아, 메뚜기 때 여전합니다. 문제가. 아 그래요? 네. 어. 얘네가 이제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메뚜기 녀석들보다 3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번식이 확 늘어나면서 네. 한 번 이동할 때 그 무리가 기본적으로 개체수 4천억 마리 확 이동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때 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소비하는 식량 약 4만 명분의 식량을 계속해서 갉아먹는다고 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러니까 메뚜기 때 뉴스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전 최근에 안 나와서 네. 이 사막 메뚜기가 좀 끝났나 했는데 네.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요 지금. 돌아다니고 네, 있고 아직도. 그래도 네.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뭐 얘네들을 이제 포획하면은 1kg당 얼마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얘네를 잡아서 단백질 사료로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나타나고 유기농 비료 아니냐.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활용해보자 이런 데도 네. 있긴 있지만 네.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노력은 하나 역시 이 그렇죠. 기상악천후 메뚜기 때 문제다. 마지막 5번째. 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유가 상승의 압력 때문입니다. 아 왜요?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60 선이라고 얘기했던 네. WTI가 회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첫 번째는 곡물의 운임료가 올라간다. 네. 네. 거기에 그러니까 가격에 전가되겠군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비료 가격이 덩달아 올라간다. 세 번째가 네. 바이오 연료 수요가 올라간다. 네. 이거 좋네요. 네.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자. 그렇죠. 그럼 곡물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5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중국 때문에 네. 세 번째가 미중의 또 분쟁, 네 번째가 이상기와 메뚜기, 5번째가 유가 상승.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 중에 이게 맞아 떨어지면 가격은 유가 더 오르는 거고 곡물가는 네. 뭐 하나라도 깨지면 하락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자재 랩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